자, 이번에 세 번째 얘기인데 네. 오늘 내가 너를 뭐라고 한 거는 일단은 이거는 진짜 비밀이면 비밀인데 공개적인 비밀인 거지. 아, 왜 공개적인 비밀이냐면 네. 일단 우리 제자가 나는 좀 숫자를 보는 사람이면 좋겠어. 숫자를 보는 사람.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. 살면서 우리는 꿈을 가져. 그렇죠.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걸 낭만으로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.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하고 잘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겠지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기한이 정해지려면 거기도 숫자가 필요하지.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할 때 규모가 필요하지. 그렇죠. 그 돈이든 아니면 뭔가의 어떤 사람의 숫자든 뭐든 네. 간에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플랜을 짜기는 하지만 네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숫자를 잘 보지를 못해.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가 이제 그 앞으로 성장을 할 때 네. 그 숫자를 좀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, 다루는 것보다 숫자를 잘 볼 수 있는 사람. 그리고 숫자를 네.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뭔가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면, 그렇다고 숫자로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면 안 되고, 왜냐면 절대 안 되거나, 왜냐면 가끔가다 숫자에 밀려서 정신적으로 이게 막 망가지거나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.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기준화하게 객관화시키는 자료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잣대로 쓸 때는 나도 그렇지만 나랑 같이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이 객관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쓰면 엄청 좋아. 내가 친구들한테 네. 아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봤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? 되게 약간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요, 있었고요. 근데 친구들이 다 막 뭐라고 해? 아, 뭐라고 약간 너 왜 내 알고리즘 왜 뜨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 어떤 얘기 나온 건데 뭐 욕하면서 태무에서 온 변호사가 아니고 막 이렇게 태무 애도 있었고, 근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니까 근데 되게 좀 또 신기한 경험이 했죠.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영상 올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올린 영상인데 그냥 제가 팔로우 이렇게 해서 건너서 그 본인도 알고리즘에 지금 연락 온 애만 6명 정도 됐었거든요. 그냥 보낸 애도 있었고, 근데 그거 보니까 그냥 좀 신기한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괜히 알고리즘 하는 게 아니구나. 알고리즘은 우리도 몰라. 네, 근데 신기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SM에서는 안 봤을까? 네. 왜냐니? 이게 단어를 선택한 거를 인공지능이 캐치했으면 인공지능아 우리 SM한테 좀 던져봐.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네. 것들이 이제 했을 때 좋은 느낌을 받은 거가 많지. 약간 반반이 약간 좋은 게 많긴 했죠. 그치. 근데 네. 넌 벌써 숫자 계산했잖아. 6대 빵이네. 그렇게 되는 그래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거를 이렇게 좀 내가 그걸 보고 네.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. 그런 의미에서의 숫자를 필요해. 데이터. 죽이는 숫자가 아니라 네. 살리는 숫자. 우리 왜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수학 100점이 살리는 점수잖아. 근데 그 수학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만 가지고 살릴 수는 없어. 그게 꾸준하다가 이게 가다가 한 번 떨어지다가 이 떨어지는 깊이에 대한 부분이 요만큼인데 불구하고 느끼는 건 이만큼일 수도 있거든. 그렇죠. 그럼 그 깊이에서 허우적대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. 많이 봤죠. 그래. 그래,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살리는 숫자의 느낌을 너도 그렇고 너 주변에서 이제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돼서 이제 가르친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도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접근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되면 좋지 않을까.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. 숫자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해. 왜냐면 약간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렌디한 부분도 맞지만 그거를 보게 돼서 사회적인 눈이 좀 빨리 뜨이는 거가
이제 필요하다는 거지. 맞죠. 어. 진짜. 근데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그 입시할 때 수시원서를 넣으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경쟁률이잖아요. 근데 잘 또 기억나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저 건국대학교 영어교과 들어갔을 때 수시 전형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경쟁률이 28.8대 1인가?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나이가 이제 고3 하니까 20살도 안 돼. 근데 이제 그 꼬맹이가 그 딱 수치를 봤었을 때 제가 거기 말고 전 충북 청주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 저 충북대학교 영어교과 이렇게 넣었었는데 경쟁률이 거기는 9대 1인가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두 개 딱 보고서 그냥 보자마자 28점 거기 그 건대는 보고서 그냥 포기. 약간 반포기.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 포기를 한 거죠. 그리고 충대는 보고서 이 정도 할만하겠네. 그러니까 10대 그 한 자릿수는 할만한데 이제 거의 30 육박하는 숫자는 저한테 되게 버거웠던 거였죠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충북대는 떨어졌고요. 추가학교 되긴 했지만 그리고 건대는 최종합격을 하고서 그때 알았죠. 또 이게 오히려 더 잘 됐네. 오히려 그래서 사실 전 그 경험이 지금까지 살면서 성인 되면서 계속 그게 되게 좀 많이 좋은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.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숫자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이란 게 또 있잖아요. 이게 사람이란 게 내가 뭐 들어가고 싶은 뭐 회사가 있던다 했을 때 그 경쟁률을 항상 보니까 근데 그 숫자에 대한 그 압박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때 느꼈죠. 숫자는 그냥 숫자에 또 불과하구나. 어차피 거기 또 느꼈죠. 될 놈은 또 된다. 뽑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뽑히니까 숫자가 높다 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울 필요는 또 없겠구나라는 또 경험도 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저도 근데 좀 뭐 되게 예민하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숫자에 대한 거를 그래도 조금 많이 항상 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긴 해요.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조금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숫자를 하면 분수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쪼갤 수 있어. 그 분수 개념으로 인생을 쪼개면 인생이 좀 쉬워져. 먼 길을 갈 때 쪼개서 조금씩만 앞당겨서 가도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. 하기가 쉽거든.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너한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거야. 너의 이 변호사적인 이 외모에 근데 그 부분에 네가 이제 커서 성장해가지고 온 거를 빗대서 네. 우리 제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?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성장을 해왔잖아. 선생님이 너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 그냥 약한 초등학생이었거든. 근데 그렇죠. 지금에 보면 너무 강인하고 정말 피지컬 너무 훌륭하고 그다음에 정말 약간 어른으로서 너무 멋지게 성장한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. 그러니까. 야 근데 진짜 모든 세상의 어린 친구들이 다 너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어. 그럼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근데 그런 거를 바라는 거는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이기도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거 만약에 보고 있다면 한번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줘봐.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. 사실 여기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에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또 요즘 또 동기부여 또 영상 또 되게 많이 또 보잖아요. 유튜브에서도 많지. 그렇고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를 또 찾아보는 이유가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찾아보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찾아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죠.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동기부여 영상 보는 건 전 그렇게 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이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뭐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 그걸 되게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보는 거죠. 본인이 뭐 직접 잘하는 거나 뭐 좋아하는 거 뭐가 됐든 간에 되게 구체화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약간 자기 객관화를 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뭔가 나는 약간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 먹고 살지?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던지는 질문 뭐 먹고 살지? 근데 또 막상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또 되게 또 진지하게 또 고민을 또 많이 안 해본 거죠. 본인이 진짜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본인 스스로 약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약간 동기부여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제가 사실
이번에 저 교생 나가기 전까지 그 이제 임용고시를 아까 초반에는 지금은 되게 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 전에는 사실 임용고시를 그냥 보지 말까? 또 그리고 요즘 또 최근에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교사 뭐 인권부터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올해도 많이 그렇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또 지금 교직의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학생으로서 뭔가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그거를 되게 구체하지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교생 나가서 한 달 동안 이제 교생 나가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지내면서 그 학교 분위기도 맡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내가 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고 왜 왜 학원 많은 직업 중에 왜 교사를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. 좀 구체화 시켜보게 됐고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되게 많겠죠. 그쵸?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왜 뭐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어 했을까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또 해보지 않았고 동시에 또 교사 또 관련 이슈가 그렇게 터지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또 생기기도 했고 동시에 고시잖아요. 이게 뭐 진짜 뭐 몇 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어려운 시험이긴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복잡한 게 엮여가지고 그래서 임용고시라 그냥 보지 말고 다른 길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가 교생 나가서 그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뭐 살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좀 구체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예를 들어 너 뭐 좋아해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그냥 나 운동하는 거 뭐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운동 중에서도 뭐 헬스가 있고 축구가 있고 농구가 있고 뭐 되게 구체하게 디테일하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뚱그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뭔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보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객관 좀 시키는 거죠. 객관화를 시켜라. 네,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그때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좋은 말이네. 본인 스스로 모르는데 남이 막 저기 요즘 이제 인스타, 뭐 유튜브 쇼츠, 뭐 릴스 보면은 막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인스타 릴스나 쇼츠를 누워서 이렇게 막 보잖아요. 그러다가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막 wake up 하면서 막 일어나 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 뭐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자극적인 그런 동기부여의 그런 영상이 되게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. 네, 그냥 되게 좀 약간 롱폼으로 해가지고 되게 건강한 말로 동기부여해준 영상도 있는데 자극적인 말로 약간 욕 섞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그냥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면은 사실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하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교생 전후로 조금 제 모습이 조금 그래도 그런 면을 좀 바뀌어 생각하거든요. 저도 교생 전까지는 그냥 저 침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다가 그냥 저기 뭐 동기부여되는 영상 뭐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본 거 동기부여가 잘 또 안 되니까. 근데 교생 끝나가고서는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짓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막 본인 공부 집중 안 된다고 막 욕해달라는 친구도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공부가 왜 잘 안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면은 굳이 욕먹을 이유가 없거든요. 내가 지금 공부 안 되는 게 야 그렇게 되면 공부 잘하지 다. 그쵸. 근데 그냥 애들이 모르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스스로 내가 지금 뭐 하기가 싫어. 그럼 왜 하기 싫은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계속 던졌으면 좋겠어요. 저 이것만큼 되게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거에서 좀 저는 많이 안쪽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도 나와서 우리 저기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어? 선생님으로서 그때는. 저는 그러면 영광이죠. 사실 근데 저는 근데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애들한테 진짜 중요해. 왜냐면 선생님 딱 한 명에게 배우는 것보다
다양한 경험치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애들은 좋거든. 그런 면에서 인터넷이라는 이 유튜브의 도구는 매우 훌륭한 거야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가에 대한 거는 애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지. 맞아. 이게 또 하는 방법을 또 모르기 때문에 또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있으니까.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서로 좀 넥타이를 메고 와서 좀 모드를 좀 바꿔볼까? 넥타이요? 양복이요? 좋습니다, 저는. 자, 그래. 어우, 너 힘이 너무 세. 아, 근데 이거 핸쉐이크 할 때 이거 세게 하는 거라고 배워가지고. 아, 그래. 네, 이렇게. 자, 해. 에? 아, 아니에요. 근데 쌤 너무 괜찮아. 힘세. 아니에요? 아니야, 무슨. 아니었어요. 이제 못 이기겠다, 진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우리 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정장픽하게 맞춰 입고 와서 일단 약간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또 준비해서 또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